유제품 속에 이 환경 호르몬의 발암 물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까지 훨씬 위험하다는. 혹시 캠벨 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캠벨 콜린 박사님인데 동물성 단백질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중국 연구를 통해서 필리핀이나 각 지역에서 실제적인 논문들, 연구 사례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분입니다. 40년 이상을 영양학 연구에 영양학자로 활동했었고요. 코넬대학교에서 영양생화학의 명예교수로까지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분인데 300편이 넘는 논문을 썼더라고요. 300편이 넘는 논문.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되나라는 책을 썼는데 원래 이 캠벨 박사는 낙농업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유제품, 동물성 식품들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즐겨 먹고 거기에 이제는 중독이 되죠. 존 로빈스도 마찬가지고 베스킨 라빈스 있죠. 그 회사의 상속자였던 존 로빈스도 낙농업계 그쪽에 계통의 사람이었고 그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깨달음을 통해서 물려받지 않고 이제 이런 그 동물성 음식을 먹지 말자고 주장하는 운동가가 되었죠. 근데 캠벨 박사 같은 경우는 우유를 정말 좋아했었고 고기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암에 정말 좋을 거야. 암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양심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파면 팔수록 그래서 암과 질병에 관한 논문을 만들고 연구하는 중에 이 반대되는 의견들, 자료들을 얻게 되었고 자기의 연구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학술지에 육식을 기재하기 시작합니다. 육식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었다. 전혀 필요 없는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제품, 극소량의 유제품도 우리 몸에 치명적인 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름은 적게 먹고 설탕은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신선한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먹는 것이 우리가 지금 먹거리에서 최상의 방식이라고 주장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우유가 좋지 않다는 것을 좀 뭔가 그런 잘못된 이론, 우유가 건강에 좋을 거야 라는 막연한 이론들을 뒤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연구가 있기 전에 이런 캠벨 박사의 연구가 있기 이전 70년 전부터도 우유가 안 좋다, 우유에 카제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결국 우리 몸에 안 좋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이론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캠벨 박사가 드디어 카제인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심각한 논문을 만들었어요. 심각한 논문. 뭐냐면 학술지에 따르면 심장병과 각종 질병과 관계에서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 뿐만 아니라 유제품이라는 것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미국은 시험지에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우유는 완전식품이야 아니야 A, B를 했을 때 완전식품이 아니라고 주장한 친구는 한 채점에서 틀린 오답이 됐었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정규 교육에서도 우유라고 하는 제품은 완전식품, 최고의 식품, 건강식품으로 이미 세뇌되어 가는 그때쯤이었겠죠. 그때쯤에 이것을 반대 논문을 가지고 뒤집어 놓은 어쩌면 정말 훌륭하고 정말 멋지고 용감한 박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퇴출당하기 쉽고 그 당시에. 근데 이 캠벨 박사는 자신이 연구를 하면서 카제인이 지금까지 발견된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할 때 카제인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입자가 되게 작은 카제인이 우유에 들어있어요. 우유의 성분 중에 카제인이 꽉 차 있어요. 이 카제인이 지금까지 연구된 발암 물질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발암 물질이라는 것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더 충격적인 말은 암을 발생시키는 무슨 가스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라든지 혹은 더 화학물질이라든지 장판이라든지 굉장히 환경 호르몬들 있잖아요. 환경 호르몬
이런 나쁜 물질들, 그런 물질들보다 카제인이 암을 일으키는 확률이 몇백 배, 몇천 배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 기름, 가스, 뭐 이런 장판, 다이옥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좀이라도 맡으면 큰일 난다 생각. 물론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것보다 몇백 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환경 호르몬 있죠. 환경 호르몬보다 몇백 배 내지 몇천 배 위험한 것이 어디라고요? 우유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발암물질 있죠. 발암물질. 니코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환경 호르몬 굉장히 좋지 않은 그 발암물질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발암물질 중에 가장 위험한 발암물질이 무엇이었다? 우유 속에 들어있던 카제인.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몇백 배, 몇천 배. 이건 사실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캠벨 박사는 몇백 배. 그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러분 책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먹거리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존 러빈스일 거예요. 이 존 러빈스는 많은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의 내용에서 대화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책의 내용 자체가 이 존 러빈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캠벨 박사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의 문제점들을 파놓은 이야기들, 채식의 유익성을 파놓은 이야기들을 대화적인 책입니다. 캠벨 교수가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한 내용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책도 있어요. 육식은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1, 2권이 있고요. 이런 책들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한눈에 볼 수는 없지만 책의 내용에서 정말 진실성을 느낄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천해 드릴 책은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캠벨 박사의 책 차이나 스터디. 이거 영어로 돼 있는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서적에서 품절이 돼가지고 다행히 중고 서적을 잘 샀습니다. 그 책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내용들 읽어보면 물론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제가 강의하는 만큼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그 책 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육식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정말 위험한 거는 이게 발암물질 중에 명백한 발암물질이 카제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수차례를 통해서 발견된 부분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중에 유제품 속에 카제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경 호르몬의 독소에서 일으키는 발암물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까지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 논문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러면 이래도 우유를 마셔야 될까? 다시 한번 제가 꼭 집어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1%도 안 됩니다. 우유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제 유튜브에. 우유 단백질의 80%가요. 카제인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린다면 단백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단백질이 있고 좋은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단백질이라는 말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단백질인 거예요. 결국. 그리고 또 다른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유를 먹는다는 말은 내가 암에 걸리겠다고 작정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난 암에 걸릴 거야. 암에 걸려도 무방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냥 우유를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우유 그렇게 많이 먹는데 암 뭐 다 걸리지 않냐?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많이 우유를 마시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질병 걸려. 그죠? 암, 당뇨, 고혈압, 백혈병, 아토피. 그냥 갈수록 질병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먹거리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유를 통한 칼슘 섭취를 한다고 하죠. 보통 우유 마시면서 나는 칼슘을 마셔. 그죠? 분명 그런 문구 기억나시죠? 칼슘을 마신다 뭐 이런 것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에 칼슘이 많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유에 칼슘이 과연 흡수될까? 우리가 우유를 마시잖아요. 칼슘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뼈 속에 이 뼈 있죠, 뼈 속에 칼슘이 오히려 빠져나와요. 왜 빠져나올까요? 우유에 카제인을
중화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산성화되기 때문에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나오니까 우유를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실수록 뼈가 어떻게 된다? 뼈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이론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양학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양학을 자꾸 섭취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우유에 멸치에 고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 이거 먹으면 좋아.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게 뭐냐면 우유를 마셨더니 우유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우유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뼈가 더 약해진다. 그래서 우유 섭취가 많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뼈가 약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년기 혹은 또 유년기 때 우유는 좋다 안 좋다? 절대 안 좋다. 성장 촉진을 만들 수 있지만 뼈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뼈가 튼튼해야 기초거든요. 중년기, 노년기 때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유로 기초가 다져진 아이들이 이게 몸은 크고 덩치는 큰데 뼈는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병에 빨리 걸리는 거예요. 아토피의 원인이 우유에 있는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제인이 우유에 많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섭취하다 보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심장질환.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심장병에 많이 걸린다. 아시겠죠? 그리고 죽상동맥경화 들어보셨어요? 동맥이 경화가 되는 겁니다. 동맥이 경화가 되면 쇼크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우유에 있고요. 정말 이 캠벨 박사의 연구 결과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유제품은 성장 인자의 활성 증가, 고상성 세포 복제, 대사성 산증과 이에 따른 주요 효소 반응, 호르몬 불균형 및 면역계 교란을 가져온다. 이거 그대로 제가 문구를 가져온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우유를 먹었을 때 면역의 교란이 생기는 거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게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효소 반응과 호르몬 불균형을 계속 만들어주다 보니까 우리 몸이 정상적인 대사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결론적으로 산성이 됩니다. 즉 아토피, 정신질환, 암, 심장병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은 우유를 섭취하는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우유를 마실 때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고 생각했겠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마시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우유가 들어간 음식들, 유제품이죠.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네, 그래서 콩국수도 요즘에는 우유를 넣어서 같이 콩국수를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혹시 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드시지 않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많은 회사들에서 그래서 유당을 제거한다, 아니면 포화지방을 줄인다, 우유에서 세균 개체수를 줄인다, 뭐 이런 수많은 연구들이 있죠. 그죠? 우유를 선전할 때 무엇을 줄였습니다, 안전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그냥 천연 호르몬, 유제품 천연 호르몬의 이 부분들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체가 우유니까. 카제인을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우유니까. 그리고 송아지를 위한 성장 촉진도 줄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우유를 먹을 때 굉장히 빨리 자라죠. 사람은 모유를 먹고 천천히 자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소가 먹은 음식들이 그대로 소의 몸에 우유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항생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성 식품들, 우유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 전체가, 동물성 단백질 전체가 우리 몸의 산도를 10분의 1, 10분의 2, 뭐 이렇게 점점 떨어뜨려요. 그래서 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산성화됩니다. 간단하죠? 몸이 산성화돼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절대 여러분 우유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유가 안 좋다고 아는 분들도 우유를 먹었다는 말은 심각성을 몰랐던 것이고, 심지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분들. 네. 왜냐하면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선전들이, 또 심지어 의료 종사하는 분들, 영양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유 건강에 좋다 이야기하니까 소수의 사람들 우유가 안 좋다는 말이 뭐 귀에 들어오겠어요,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유 먹어야 되나? 그래도 우유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영양학 측면에서 보면 맞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작용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